어느 날 푸른 숲속에 사는 건강 마녀 엘라가 있었습니다. 엘라는 숲속 동물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 엘라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동물들이 식사 후에도 금방 배가 고프다고 불평을 했기 때문이었죠. 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된 마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마법책에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과 그 식재료에 대한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거듭한 끝에 포만감 유지와 건강한 식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비법을 찾아냈습니다. 비법은 총 5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충분히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라는 동물들에게 귀리, 브로콜리, 당근과 같은 음식을 추천했죠. 이러한 음식들은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백질 섭취였습니다. 엘라는 콩, 견과류, 그리고 소량의 생선을 식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면서도 오래도록 포만감을 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주의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건강한 지방의 섭취였습니다. 엘라는 아보카도와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여 동물들에게 건강한 지방을 제공했습니다. 지방은 식사 후 천천히 소화되므로 장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었죠. 네 번째로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엘라는 깨끗한 산속 샘물을 항상 동물들이 쉽게 마실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물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원칙은 다양한 색상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라는 빨강, 초록, 주황 등 다양한 색상의 채소와 과일을 동물들의 식단에 포함했습니다. 이는 각기 다른 영양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만족감도 높여주었습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엘라는 새로운 식단을 구성했고 숲속 동물들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엘라는 동물들이 더 이상 배가 고프다는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엘라는 포만감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식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냈고 그녀의 성공적인 레시피는 멀리 퍼져나가다른 숲속 동물들까지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엘라는 자신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숲속 전설로 남아 오래도록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태양이 밝게 빛나던 날 나는 최근 들어 자주 아프다는 사실을 깨닫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이 결심은 단순한 생각이 아닌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나는 몇 가지 식품 목록을 만들어 나갔다. 그날 남빨 준호 초파남보에 무지개색 옷을 입고 식료품점으로 향했다. 이 식품들을 구하면서 작은 아이템들을 그냥 사는지는 몰라도 난 이 여정을 통해 더 건강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첫 번째로 내 장바구니에 들어간 것은 마늘이었다. 마늘은 강력한 항균 작용과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마늘 한 통을 집으면서 나는 매일 요리할 때 한 2쪽씩 넣어 먹을 것을 다짐했다. 그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생강이었다. 생강은 감기와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고유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 식단에 꾸준히 추가해야 했다. 이어서 나는 요거트 코너로 향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는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을 늘려 면역력을 향상시킨다고 했다. 이게 면역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며 여러가지 맛의 요거트를 카트에 담았다. 블루베리의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었고 가득한 항산화 물질은 내 몸을 소중하게 보호해줄 것이라는 생각에 몇 팩을 사들였다. 그리고 시금치 역시 장바구니 한 켠을 차지했다. 시금치는 비타민C와 철분이 풍부해 면역력을 증강시키기에 적합했다. 샐러드를 만들 때나 요리할 때 자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브로콜리도 빼놓을 수 없었다. 브로콜리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 면역에 도움이 되었다. 추가로 몇 송이를 집으며 이제야 전사처럼 건강을 보호할 무기를 갖춘 것 같다며 안도했다. 다음으로는 녹차 코너에 갔다.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기에 다양한 맛의 녹차를 구입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석류도 잊지 않았다. 석류는 엘라그산 등이 많아 면역 강화에 기여한다고 했다. 이건 역시 꾸준히 섭취하면서 건강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다. 무겁게 가득 찬 장바구니를 밀며 마침내 나는 버섯을 골라들었다.
버섯은 비타민 D가 풍부하며 이는 면역력 증강에 필수적이었다. 이를 활용해 따뜻한 수프를 끓여 마실 계획을 상상했다. 마침내 마지막으로 호두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호두 역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좋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다. 약속한 10가지의 식품을 모두 모은 후 나는 계산대에 섰다. 장바구니 속 식품들이 하나, 둘 차례로 지나가는 것을 보며 이제 면역력도 건강도 모두 높일 준비가 되었다는 자신감이 차올랐다. 이 많은 식품들을 활용해 다양한 요리를 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벅찼다. 이렇게 나의 면역력 증진을 위한 여정은 비로소 시작됐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시간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자연 요법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이제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자연 요법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자.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바로 산책이다. 자연 속을 걷는 것은 심신의 안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 숲의 녹음, 시냇물의 소리, 새들의 지저귀 등 자연의 소리를 듣고 파란 하늘과 푸른 나무를 바라보며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연구에 따르면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명상은 고대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스트레스 해소 기법 중 하나로 자연과 결합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 해가 떠오르는 새벽, 숲속에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앉아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간단한 호흡 명상은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준다.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은 혼란한 정신을 정리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정신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천연향 또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라벤더, 로즈메리, 페퍼민트 같은 에센셜 오일은 긴장을 풀고 기분을 좋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에센셜 오일을 디퓨저에 넣어 집안을 은은한 향기로 채우거나 목욕할 때 몇 방울 떨어뜨려 사용하면 피곤한 일과 후에 회복을 촉진한다. 한편 적절한 식단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자연식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기초가 된다. 과일과 채소, 딸기와 같은 베리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스트레스와 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아보카도 같은 식품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불안과 우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느끼는 행복감은 무시할 수 없다. 도시를 떠나 자연과 하나 되는 캠핑이나 등산과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하여 마음의 안식을 찾는 중요한 열쇠다. 인간은 본래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고 본능적으로 그곳에서 자신을 치유할 힘을 발견한다. 이렇듯 자연요법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자연요법을 일상 속에 조금씩 적용해 나간다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차는 수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사랑받아온 음료로 단지 맛있고 향긋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여러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다. 지난 겨울 나는 차의 다양한 건강 비밀을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 직접 체험해보며 내 삶에 적용해보기로 결심했다. 가장 먼저 초록빛깔의 녹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녹차는 카테킨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체내 활성산소를 줄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나는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녹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다. 처음엔 다소떨 맛에 익숙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쾌한 쓴맛과 뒤따르는 은은한 단맛이 일종의 중독적인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나자 피부톤이 좀 더 맑아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내 관심을 끈 것은 홍차였다. 홍차는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심장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특히 홍차에 있는 폴리페놀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점심 후 간식 시간에 따뜻한 홍차와 함께 과일을 곁들이는 것이 내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이제는 어느새 내 책상 위에는 다양한 향의 홍차 가방이 자리 잡고 있고 나는 매일 다른 맛의 홍차를 즐기며 나만의 여유로운 순간을 찾고 있다. 그 다음은 우롱차였다. 우롱차는 대표적인 발효차로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특유의 향과 풍미가 매력적이다. 무엇보다 웬만한 다이어트 차보다도 지방 분해 효능이 뛰어나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나는 운동 후 우롱차를 마시며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해 보기로 했다. 한 달 후 체중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몸의 근육 윤곽이 좀 더 뚜렷해지고 피로가 덜 느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전한 것은 카모마일 차였다. 카모마일은 특유의 부드러운 향과 맛이 안정감을 주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하루의 끝에 카모마일 차를 마시며 스트레스를 녹여내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순간은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전보다 쉽게 잠에 들 수 있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머리가 더 맑아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차가 가지고 있는 건강 효능은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차는 그냥 음료가 아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자연의 선물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고 나와 같은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차의 건강 비밀을 공유하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다. 이제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차의 다채로운 세계를 안내하는 차 전도사가 되어 그들의 삶에 작은 행복을 더해주고자 한다.